네, 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예상 밖의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뭐 인정할 건 하고 가야 되니까 조정받을 거라고 한 부분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술적 반등 받고 이런 이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해서 얕은 조정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깊은 조정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21선 위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조정 없이 그냥 간다, 시장이 정말 강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뭐 대외 변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면 이 변동성 범위 상단을 때리게 되는 흐름으로 가고, 이랬을 때 이제 이게 고점 저점을 형성하는 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코스피의 이 박스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강세장 신호가 나온 이후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요 박스권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조정을 받아도 나중에 유동성 장세가 오고 뭐 다들 그런 거지만, 생각하지 못한 이 경우의 수대로 간다면 지수 자체는 머물러 있지만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좋고, 그 이후에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좋은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는 그렇고 적어도 여기를 때려야 되니까 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경우의 수가 요 2270선 정도에서 얕은 조정으로 끝나는 거하고 2100선에서 제법 깊은 조정으로 가는 거하고 그 뒤에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대세 상승장인 거고, 여기서 경우가 하나 더, 여기서 그냥 박스권으로 가다가 대세 상승장하는,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주주 여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3억 원 유지, 그리고 그 외의 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고, 요 문제가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 수급 문제만큼은 여러분, 다른 재료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코로나 걸리면 크게 내릴 수도 있다, 아니면 트럼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증이 됐다, 죽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재료는 예상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수급 재료만큼은 거의 100%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증시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 A주가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패시브 매도가 나올 것이다, 100% 내립니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3억 원 대주주를 예상을 해서 개별 종목에 이렇게 신규로 담은 투자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이상 담지 않습니다. 오를 거 생각해가지고 2억도 잘 안 담습니다. 근데 그 2억도 잘 안 담지만 그런 부분들 말고 예전부터 계속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금액으로 보유를 해왔던 투자자들이 이걸 직면했을 때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요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백하게 시장의 방향이 명백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대주주 요건 피해 가겠지,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우리 증시에만 있는 개별 재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현금 50%의 어떤 수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금 50% 만들었는데 만약에 시장이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종목 찾아서 충분히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찾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현금 비중은 연말까지 계속 유지하는 걸로. 근데 정부가 만약에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1인당 3억으로 바꾼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운 좋게 지금까지 예측을 한 게 거의 다 맞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틀렸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뭐 사실 이거 틀린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맞고 틀리고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틀렸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미리 예견한 위험은 반쯤은 피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처음엔 잘 쓰려고 하다가 갈수록 악필이 되는데 어쨌든 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근데 뭐 예측 없이 어떤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것이며 그리고 미리 예측해가지고 위험을 피한다는 부분 충분히 유효한 건데 이걸 다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항상 예측하고 다 따져보고 경우의 수를 도출을 해내고 거기에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뭐 맞춰봤자 소용없다. 맞추는 게 왜 소용이 없습니까? 맞춰서 이렇게 피하고 수익을 보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예상 밖의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처럼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동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21선을 장악한 것은 굉장히 의외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별로 보면 장 초반에는 소형주만 강했습니다. 근데 장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대형주가 강해졌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기전자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 10조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소형주들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에도 소형주들이 대형주보다 좋은 것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반대기업 정서 국가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만약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시장 완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잘 되게 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 못 잡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그러면 이제 경제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니까 뭐 아파트 가격 상승 이거 보유세 때리고 하면 못 올라갑니다. 보유세 50%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유세 50% 때리면 누가 아파트 갖고 있겠습니까? 서로 투매 나와가지고 박살 나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뭐 집값을 잡겠다 하는 것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 내에서는 좀 힘들다 뭐 이런 정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거래세 1%로 올린다.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양도세 50% 매긴다. 완전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말자. 정부가 대기업 싫어하는데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어야 한다. 제가 대형주에 투자하는 종목들 보면 하나같이 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시총이 12조 2천억이고 배당 4%에 주주 환원 정책도 양호한데 순자산이 38조 그리고 이익도 계속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12조 2천억밖에 안 되고 삼성생명법 통과하면 더 관심을 받을 거니까 뭐 요런 정도. 그리고
갖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뭐 다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하나씩 풀 겁니다. 제가 너무 일찍 다 풀어버리면 인기 없기도 전에 기억에서 사라져 버릴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광주 공장이 들어섰는데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장을 짓는 것은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고 조금 있어 보이는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 설비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현금이 들어갑니다.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시기엔 주가가 내려가고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현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매출이 이제 이 공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현금이 창출이 됩니다. 예. 그러면 현금이 나가던 게 멈추고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 이런 식이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공장 완공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전 약간 타이밍을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들은 굉장히 낮아져서 주가가 낮아져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더 낮아졌을 때 뭐 이럴 때나 공략을 하는 거하고 요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 요거 외에는 사실 대형주 그리고 뭐 언택트주들 이런 것들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 힘들고 그래서 대형주는 계속 재미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를 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게 요 세미콘라이트하고 대창솔루션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미콘라이트 관련해서 이제 소식 나온 거 해석을 해보면 세미콘라이트가 오늘 유상증자 20억짜리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예전에 불러놨던 거 30억짜리 그거를 뭐 대신 한 거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1,050원인가? 가격이? 1,055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0원 밑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조정을 받더라도 1,000원 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더라도 뭐 이대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1,000원 밑으로는 안 갈 거다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주주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세부내용 미확정인데 두 가지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뭐 하나가 감자, 다른 하나가 매각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 매각하면 이사진 선임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면 초대형 호재다. 뭐 제가 목표가 3,600원 제시한 글을 여기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정밀 분석에 올려놨습니다. 블로그. 여기 보면 이제 뭐 오너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뭐 LED UV 칩 전망이 좋고 그리고 LG 이노텍이 사업 포기해서 좋고 뭐 다 있는 내용인데 차량용 LED하고 뭐 작은 기업의 매출 증가가 좋고 그리고 목표가를 시총 1,000억 원 기준으로 3,600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만약에 이거라면 빨리 올 수 있는 거고 감자도 제가 왜 이 감자를 말씀드리냐면 세미콘라이트가 지금 중소기업으로서는 조금 자본금이 많습니다. 133억인데 이거 중소기업이 아마 권장하는 자본금 규모가 100억 이하일 겁니다. 80억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거 이상이기 때문에 감자를 해서 어쨌든 자본금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자를 주주총회를 한다. 감자하려고 주가를 올린다. 이게 약간 상식적으로 조금 안 되니까 매각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별로 팔 생각이 없었지만 오늘 주주총회 소집을 보고 더 지켜보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명의개서가 10월 22일. 그 기준일이 10월 22일이면 결제일 기준이니까 20일까지 10월 20일까지 보유한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추가 상장 날이 15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20일 날 쏟아지는 것까지 뭔가 받아서 의결권을 행사를 한다. 뭐 요런 게 아닐까.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거긴 한데 매각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감자는 뭐 주가 올려놓고 감자를 한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매각의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0원 밑으로는 이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 단기 과열 종목을 해서 3거래일간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됩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소식일 것 같고, 그래서 시간에 보면 지금 시간에서 1,58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장중에 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대창도 시간에서 좀 많이 올라갔는데 내일 센 거 한 방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대창솔루션 이 주가를 보면 이 작은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돈질하는 쪽에서 땡기면 올라가는 거고 또 돈질하는 쪽에서 팔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지금 표시가 되는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이 변동성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대체로 95% 이상 주가가 요 변동성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요 안에서. 안에서 움직이는데 요 바깥에서 마감을 했다. 무슨 의미냐면 5%의 확률이다. 근데 위쪽으로 반, 밑으로 반이라고 하면 2.5%의 확률이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인지를 해 나가면 그냥 뭐가 좋더라 해서 증발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게 머릿속에 쌓이게 됩니다. 어제 21선 제가 설명드린 거 보신 분들 이제 21선의 의미라고 하면 남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평생 안 까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동성 범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변동성 범위 바깥에 있을 확률이 2.5%. 그러면 주가가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는 확률이 높겠습니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2.5%라는 것은 급등의 가능성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날 변동성 범위 바깥에 나가서 그 다음날 점프까지 갔습니다. 물론 올해는 머무르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2.5%의 확률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뭐 돌파 못하고 끈적끈적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랑 달리 돌파를 했을 때 확실하게 급등으로 연결된다. 이번에 확실하게 종가가 그 위에서 멈췄다. 변동성 밖에서 스탑했다. 2.5%의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 2.5% 시나리오는 급등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질하는 쪽 마음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이 2.5%에 걸렸으니까 급등을 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거 변동성 범위 바깥에서 마감합니다. 여기서 마감해서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왜? 바깥에서 마감합니다.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게 2.5%의 확률. 재미없이 흘러내리는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이제 그냥 계좌가 복구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변동성 범위 바깥에서 딱 멈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40% 이상 오릅니다. 이런 게 이제 2.5%의 확률인데 그 2.5%의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픈을 하는 거 아닌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하다 이걸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미콘라이트도 아마 매각 쪽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리고 대창 솔루션도 이렇게 급등의 상태이고 그리고 뭐 월봉에서 이런 신호 한번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호 나오고 쭉 올라갑니다. 신호 나오고 올라가고 신호 나오고 올라가고 신호 나오고 올라가고 신호 나왔습니다. 뭐 그냥 뭐 지표를 활용한다는 측면은 사실 지표만 보고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게 아니라 지표를 보고 그럴 만한 환경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뭐 거래량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번 시원한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뭔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 작은 종목들은 요거 예, 작은 종목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화분에 물 주듯이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 반면에 대한제분 사놓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왜 이런 종목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 하니까 실적 계속 잘 내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관심 갖고 해봤자 이건 스트레스만 쌓일 뿐이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한제분이라든지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송원산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나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삼성생명도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매일 보면서 왜 안 오르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견딥니까?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그런 거고 변동성이 큰 이 세미콘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대창 솔루션 같은 종목들은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 주듯이. 안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잡초 나고. 그리고 대한제분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송원산업,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은 이미 커다란 튼튼한 나무입니다. 제가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고 나이테 만들어 갑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조금 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는 눈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